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젖은 길 모퉁이 곱게 돌아서 모란 움손든 봄이네요. 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옥색 실같이 가는 봄비가 내리는 일상이네요. 가만 막 돋아나는 풀잎 끝에 가닿는 빗방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땡구르르 빗방울과 함께 미세먼지 매캐향도 환하게 걷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순도순 책 읽는 소리. 색색별 주제의 책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오순도순 읽으며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마을 안 생활 속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세대별 북토크 오소리 코너를 채워주실 류희동 선생님, 조원실 선생님, 정현우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와우. 반갑습니다. 예. 예. 깊은 밤.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깊은 밤이에요. 심야 토크죠? 예. 심야 다방도 아니고.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14장에서 총독과 수상, 높은 비서관직들을 농부로 뽑아야 한다. 간디가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언뜻 우루과이의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일명 농부 대통령이라 호칭되는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연상되기도 했는데요. 각자 선 자리에서 원하시는 리더상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연호님께서는 특별히 청년의 입장에서 시민들과 동행하는 어떤 리더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들일까요? 지금 진짜 날 것 그대로 질문드리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딱 하나 있어요. 예. 로마의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예. 딱 제 나이 또래에 집권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 그거래요. 제1위 시민. 시민 중에서 첫 번째다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집권했냐면은 막 무조건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 황제가 된 게 아니고 원로원들의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하고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와도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저는 그런 청년이, 그런 마인드의 사람이 이렇게 리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네. 리더상. 이런 부분들의 얘기로 좀 들려요. 그리고 저는 또 아울러서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게 로마 시대 때 호민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집정관이 있고 호민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관리를 뜻하는 건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또 청년분들 굉장히 많이 입후보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런 호민관과 같은 역할을 많이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소통하고 세대를 어우를 수 있고 또 그들의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상이라는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주민자치, 자치공동체 다양한 현장에 좀 서 계시는데 어떤 리더들을 좀 이 시대에 필요로 할까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 문제가 지금 이제 지방분권까지 외치면서 지금 시대상이 이제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방분권이 돼도 근심이 많은 면이 또 있고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근심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주민자치 그러면 주민들이
더불어서 예. 공동체가 돼가지고 마을마다 행복한 생각 서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주민자치의 근본 뜻일 것 같은데 예. 그 주민들의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야기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 리더가 돼야 되겠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리더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그런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 예. 기대해 봅니다. 예, 정말 소망이 진정한 봅니다. 호민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 소통, 경청. 예, 조원실 선생님은 특별히 원하시는 리더상들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도 이제 마을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각지대를 찾아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소통하고 의견 수렴하고 다 이제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행정이나 어떤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닐까. 이 기회를 빌어서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건물이나 도로를 닦는 것만이 아닌 그 지방 의원들이 이런 사각지대를 찾고 저번에 유희동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나라의 혜택을 받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쪽에 가려져 있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예, 요즘에는 뭐 행정 서비스에도 찾아가는 찻동이라고 하죠. 찻동 서비스도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가실 수 있는 리더상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특별히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시민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짝 보여주기식 제스처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공약들을 점검하고 실행에 가시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대화동에서 커피와 파파야 농사를 짓고 있는 온난화 대응 농업 1번지 띠렌비팜의 정현석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제로, 농산물 이동거리도 제로, 건강을 생각하는 당신, 로컬 푸드 마켓으로 고고! 지금 여러분은 발맘발맘 수다고향을 듣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볼까요? 간디는 농업과 가축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연장, 자본, 씨앗, 동물 등의 협동적인 농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협동, 협력, 협업. 사실 쉽지만은 않은 작업. 어찌 보면 지난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그 각자가 처한 일상에서 어떤 협동, 협력, 협업을 경험하신 사례들이 있거나 또는 힘들었던 경험들 또 협업 혹은 공유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좀 꺼내주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서 이제 프리마켓도 하지만 벼룩시장 같은 것도 공유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번 올해 들어서 하고 싶어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예. 리본 운동이라고 해서 쓰던 물건들을 그냥 리사이클이라는 말로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재탄생하는데
여기에다 공유 개념을 좀 더 붙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옆집에 있는 거 빌려도 쓰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해서 자원도 전략하고 지구도 보호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소를 키우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초지를 못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둬놓고 소가 소답지 못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글을 보면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만 있다면 땅이든 공기든 어디든지 저희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자도 공유할 수 있고요. 네. 때로는 공유 백화점 같은 것도 좀 일상생활에서 꿈꿔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유 백화점. 그러니까 그 연장 같은 거 사기에는 아깝고 어느 순간 없으면 또 필요한 부분인데 비용이 좀 비싼 이런 그런 연장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농기구 같은 거를 이제 원래 귀찮은 부분이에요. 그게 잘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 기술센터라든지 농협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충주 쪽에 갔을 때 씨앗박물관을 봤어요. 네네. 이제 그거를 얼마든지 이제 우리 한국 토종 종자를 나눠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예.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새로운 생명, 그다음에 그 생명들에 대한 회복, 그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간단히 아까 류희룡 선생님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 쓰레기에서 정말 생활 속 현안들을 꺼내놓았어요. 뭐 생활하수, 다져진 진흙, 숲의 나뭇잎 퇴비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뭐 실제 생활 속에서 좀 쓰레기를 줄이시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확대 해석해 보면 사실 이제 지구의 그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 전체 그 생활상을 보면 자꾸 만들어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양시에서도 이제 좋은 그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풍산도인가요? 예. 거기서는 그 주민센터에다가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들, 연장들, 그릇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이제 빌려다가 쓰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제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랑방 카페를 만들면서 그 옆에 창고를 하나 개조해가지고 그 단지에서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연장들, 자기가 잘 사용하지 않는 연장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공동으로 쓰면 어떠냐 하는 걸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운동들이 자꾸 전개됨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원도 절약이 되면서 쓰레기도 줄어들면서 맞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랑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 쌓이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플라스틱, 그다음에 비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소비가 안 되고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저게 과연 썩을까 하는 생각과 염려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삶 속에서 좀 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맞습니다. 텀블러를 좀 생활 속에서 쓰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선생님들은 어떤 부분들을 또 동참하고 계시는지? 저는 최근에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어요. 예.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화정 원당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저희가 봉사활동 한 바퀴를 쭉 돌고 오면은 다시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조금 주민들의 인식이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 화정역 광장에는 쓰레기통이 배치돼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는 늘 만들어지고 있고 뭐 커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플라스틱 컵은 항상 이렇게 아무데나 버려져 있다는 거. 이건 진짜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원 하시는 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시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는 불가연성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스티커 붙이는 거를. 플라스틱 그 용기하고 도자기, 접시를, 그릇들을
담은 쓰레기 봉투 찢겨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민들한테 이거를 하지 말라고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화정역에 있는 그 쓰레기통의 디자인을 좀 생활 디자인을 바꾸면 뭔가 슛골인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든다고 하자고 생각하는 건데 넛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슬쩍 콕 찔러서 넛지 그 행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또 취재 얘기를 할게요. 그 어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갔습니다. 군자역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아시죠?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거. 네. 갔는데 한 학생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내세웠어요. 제가 흡연 부스를 갔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와 비둘기 둘 중에 어떤 게 더 혐오스러울까? 밑에는 담배꽁초 투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재밌으시죠? 활용도가 높네요. 꽁초에. 그걸 왜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흡연부스까지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침을 막 뱉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바꿔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면 어떨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침 뱉는 사람도 없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단순히 대학생의 아이디어지만 좀 배치마킹을 해서 저희 살고 있는 고양시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농구의 네트처럼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슛골인하는 기분으로 재밌게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따라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때로는 펀펀한 사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펀펀. 오늘도 알록달록 이야기 조각보가 정말 다양하게 다채롭게 엮어집니다. 함께해 맞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월이면 찾아오는 그날의 기억들 중 하나인 4.16 세월호 참사 4주년을 기억하며 단원고 동수아버님이자 현재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문과장을 맡고 계신 정성웅님, 그리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시민분들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선체 인양 이후의 진행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그날의 아픈 기억들을 추모하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다음에도 길을 쫑긋 팟빵에서 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면 무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안 비밀.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